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 자신에게 추석 선물을 보내지 않았다며 윤 대통령에 대한 섭섭한 심정을 드러냈습니다. 이준석의 발언이 보도되자 오진영 작가 겸 번역가, 김소연 변호사 등 상당수 인사가 네가 윤석열 대통령이면 너 같은 자에게 명절 선물을 보내고 싶겠느냐고 따끔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준석은 추석 연휴를 앞둔 26일 밤 C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앞으로 한 5년 뒤에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께서 저한테 말씀하실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때 추석 선물 안 보낸 건 내가 한 거 아니다라고 말했으면 좋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김세희 씨도 받았는데 저는 안 오더라고 뼈있는 말을 했습니다. 이에 CBS 라디오의 진행자가 추석 선물이 안 왔나요? 라고 묻자 이준석은 안 오죠 당연히 라며 계속 안 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추석 선물 받겠다고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이 낙인 찍어서 괴롭힌 인사들이 보수에 굉장히 많다. 본인이 많은 사람들을 리스트에서 선제적으로 지워버린 것 같다면서 이는 지금 보수의 가장 큰 저해 요소라고 주장했습니다. 여기에서 이준석이 김세희 씨도 추석 선물을 받았는데 저는 안 오더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가로세로 연구소 대표를 맡고 있는 김세희 전 MBC 기자가 지난 21일 자신의 SNS를 통해서 대통령실에서 보낸 추석 선물을 공개하면서 윤석열 대통령님, 김건희 여사님 감사합니다라고 밝힌 것을 빗대서 김세희 씨한테도 추석 선물이 갔는데 자신은 못 받았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준석의 CBS 인터뷰 내용이 보도되자 오진영 작가는 이준석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오진영 작가는 이 비웅신 새자 끼자는 왜 지가 죽여버리겠다며 사생결단 덤볐던 그 상대방이 저한테 선물 안 준다고 울고 짓자 랄자야. 지금 여기에 새자 끼자 짓자 랄자 이런 부분은 그대로 인용을 하지 않고 제가 글자를 갈라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성 작가 겸 번역가인 오진영 작가가 이 정도로 강도 높은 표현으로 비판하는 것은 아주 드문 일인데 이번에 이 이준석의 이 발언을 보면서 아주 화가 많이 난 것 같습니다. 또 오진영 작가가 이준석의 발언을 비판한 날은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인 유창훈에 의해 기각된 그 상황이어서 더 강도 높게 비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진영 작가는 이어서 네가 윤통이면 너한테 주고 싶겠냐? 너 오늘 잘 걸렸다. 안 그래도 누구 하나 패고 싶었다. 개 XX야. 낙인 찍힌 인사가 많은 게 아니고 너만 찍힌 거야. 너 혼자만. 네 자업자득으로 네 도끼로 네 발등이랑 네 모가지를 네가 찍었다라고 강도 높게 질타했습니다. 또 역시 여성 변호사인 김소연 변호사는 이준석의 과거 성상납 의혹 사건,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 당시에 이준석이 저질렀던 그 사건을 상기시키면서 대통령 선물인 시계를 성상납 받고 엿받고 먹은 녀석한테 너 같으면 선물 주겠니라면서 어디 가서 대통령 팔아 성접대 받고 다닐지 모르는데 라고 따끔하게 일침을 가했습니다. 또 페이스북 등 소셜미디어에서 자극임이라는 이름으로 활발하게 의견을 개진하고 있는 재미 한국인 변호사는 선물의 뜻이 뭐냐? 고맙다는 뜻의 표시 아니냐? 맨날 내부 총질만 한 셋자 끼자한테 고마워하면 그게 병신이지 사람이냐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변호사는 또 형이 한국 가면 콘돔 한 박스 사줄게 고만 징징대라 라면서 이준석의 과거 행각을 상기시키는 따끔한 일침을 가했습니다. 또 역시 페이스북에서 꽤 영향력이 있는 페이스북 사용자죠. 굿모닝 닥터란 이름으로 활동하고 있는 아마 현직 의사인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만은 이 굿모닝 닥터는 선물 못 받았다고 뭐라는 놈은 처음 본다 이렇게 일침을 가했습니다. 또 다른 소셜미디어 사용자도 선물은 주는 사람 마음 아니여? 주면 감사한 거고 안 주면 많은 거지.
윤통한테 선물 맡겨놨더냐. 별 찐따 서자 끼자 다 보겠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 최근 구속영장이 기각됐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법원에서 열렸던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 형이 모두 선고되면 50년이 될 것이라면서 제발 구속만 면하게 해달라고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에게 애걸복걸한 것으로 그렇게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재명은 지난 26일 유창훈 부장판사 앞에서 열렸던 영장 실질심사 과정에서 최후 진술, 마지막 진술 기회를 받자 판사님의 결정이 저의 운명을 결정한다. 딱 하나만 부탁한다면서 방어만 할 수 있게 해달라. 이렇게 밝혔다고 합니다. 즉 구속은 안 당하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간곡히 요청했다는 것입니다. 조선일보 보도에 따르면 이재명은 당시 북한에 돈을 주는 중대범죄를 내가 왜 하나, 검찰에서 먼지털이식 수사를 했는데 내가 부정한 수익을 단 한 푼이라도 취득했나라면서 이전처럼 계속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고 합니다. 이재명은 이어서 수사받고 있는 사건에 대해 형이 모두 선고되면 한 50년은 받을 것이라면서 내가 죽지 않는 한 끊임없이 반복될 수사다. 이렇게도 말했다고 합니다. 그는 또 판사님의 결정이 저의 운명을 정한다라며 나라를 왼쪽으로 문을 열 것인지 오른쪽으로 문을 열 것인지 그런 운명이 결정되는 일이다. 이렇게도 말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영장전담 부장판사인 유창훈 판사에게 딱 하나만 부탁하는데 방어만 할 수 있게 해달라면서 제가 조그만 방에 혼자 있으면서 검사 수십 명이 덤비는데 어떻게 방어를 하겠나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즉 자신이 구속되면 변호인의 도움을 받는데 제약이 있을 수 있으니 제발 구속만은 면하게 해달라고 애걸복걸했다는 것입니다. 이재명이 이처럼 감정에 호소하는 최후 진술을 하면서 검사들도 긴장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 이전까지 구속영장 실질심사 분위기는 이재명이 확연히 몰리는 쪽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검찰은 2019년 1월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중국 선양에서 북한 조선아태의 송명철 부실장과 술자리를 가진 사진이 첨부된 보고서를 제시했습니다. 이재명이 자신은 보고받은 사실이 없다고 하자 영장전담 판사인 유창훈 판사는 그걸 어떻게 보고를 안 받을 수 있나, 당연히 보고를 받을 것이라고 하자 이재명은 기억이 안 난다는 식으로 말을 바꾼 것으로 그렇게 조선일보는 보도했습니다. 유창훈 부장판사는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거쳐서 27일 새벽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선일보는 한 법조인의 말이라며 목맨 이 대표를 보고 판사가 기각하겠다는 생각을 더 굳힌 것 아니냐 이렇게 보도했지만 아마 유창훈은 애당초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하기로 아주 작정하고 왔다는 것이 보다 좀 더 설득력 있는 분석일 것 같습니다. 유창훈 판사의 지금까지 여러 판결 행보라든지 혹은 이재명이 받고 있는 엄청난 범죄 혐의 등을 감안하면 정상적인 판단이라면 도저히 구속영장을 기각할 수 없다고 보는 것이 상식일 겁니다.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할 정도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은 앞으로 거의 모두 기각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